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저 들리십니까? 들리면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제 맨날 이게 실수해가지고 안 들릴 수도 있거든요.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훈련사 강희용입니다. 네. 잘 들려요? 네. 오케이. 오늘은 주제가 뭐였죠? 그 교육 방법에 대한 이야기. 교육 방법에 대한 이야기고요. 제가 저 오전이었나요? 언제였더라? 한, 한 10시간 전, 오전이죠. 10시간 전에 이제 오늘 이런 주제로 이제 라이브를 하겠다고 공지를 올릴 때부터 지금까지 너무 이야기하고 싶어서 설렜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 저 어느 정도 들어오시면 한 10시, 이제 10시 하기로 했는데 몇 분 일찍 시작했으니까 한 10시 5분 정도 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여러분들 저 여기 채팅방에 있는 채팅방에 먼저 네, 저 글들 좀 이렇게 읽어보면서 간단한 소통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은 저 본격적으로는 10시 5분 정도 그 정도 때 그때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어, 먼저 저 여러분들도 다 같이 볼 수 있게 여기 보시면 커뮤니티에 제가 오늘 라이브 방송을 한다고 먼저 공지를 올렸고요. 거기에 이제 댓글들을 몇 개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궁금하셨던 거, 궁금하셨던 점들 좀 몇 개를 달아주셨어서 제가 이거 쭉 보면서 답변 드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몇 개 이렇게 좀 있어서 먼저는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에 답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생각도 이렇게 덧붙일게요. 먼저 네, 그러겠습니다. 한번 어떤 질문들이 좀 있는지 한번 이렇게 좀 읽어도 한번 읽어보고 오세요. 읽어보세요. 재밌는 거 되게 많아요. 네. 아, 이제 괜찮아요. 네, 이게 저 촬영이 한 3주 정도 전에 찍은 거라서 뭐 깔끔합니다. 뭐 원래 반려견들한테 동물한테 물리면 이게 꼬매지 않아요. 뭐 심하면 당연히 꼬매지만 웬만하면 3, 4일 정도는 꼬매지 않고 이렇게 지켜봐요. 뭔지 알려드리면 개한테 물렸다 하면 병원에 가야죠. 병원에 가면 항생제하고 아마 그 뭐지? 파상풍 주사를 아마 놔주실 거예요. 뭐 훈련사들 같은 경우에는 파상풍 주사를 그 5년짜리가 있고 10년짜리가 있나? 그런데 맞기 때문에 보통 이제 다 맞고 또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그 주사를 맞으셨을 거예요. 여하튼 그 두 대의 주사를 맞고 소독을 좀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나서 좀 지켜봐요. 왜냐면 속에 염증이 이제 있을 수 있어서 이렇게 좀 우선 놔두는 거고요. 뭐 3일인가 그 정도 후에 가서 이제 꼬매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를 판단을 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따로 병원은 가지 않았어요. 않고 이렇게 놔뒀더니만 깔끔하게 솔직히 깔끔하진 않아요. 깔끔하진 않은데 잘 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요. 자주 물려요. 자주 물려서 이게 제 아내는 또 물렸냐 이럽니다. 또 물렸냐? 네가 훈련사야? 뭐 그런 얘기들도 이제 차근차근 이제 할게요. 먼저 여러분들도 저 댓글로 이제 오늘 주제가 명확하게 있잖아요. 아마 뭐 길지 않은 뭐 30분 정도 뭐 방송하지 않을까요? 30분? 뭐 길면 1시간 정도 방송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음, 뭐야, 그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답변을 댓글 달아주세요. 네,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저 김가윤님인가요? 다우리 안녕. 어떤 분들은 다우리 괜찮다라고 하는데 다우리는 하늘나라로 갔는데 하늘나라로 갔는데 모르실 수 있죠. 예, 모르실 수 있어요. 이제 곳곳에서 개 훌륭의 다우리 이야기 나왔던 거를 이렇게 좀 뭐라 그래 업로드라고 하나? 재업로드가 이렇게 되게 되면 가끔씩 물어보십니다. 네, 그럴 수 있죠. 네. 네. 이제 뭐 벌써 10시도 넘었고 이제 차근차근히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인기 댓글이라고 하잖아요. 인기 댓글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또 제가 저 몇 개 이제 오전에 이렇게 좀 봤었어서 좀 읽어볼게요. 아, 먼저 세상에 나쁜 일은 없다는 제가 한 5년 전인가? 5년 전인가 했었었던 거고 그리고 한 3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3년 정도 하다가 뭐 어떤 서로의 사정으로 이제 그만두게 됐고 2년 정도 전부터 그 설채연 수의사님이 정말 멋지게 잘 방송을 하고 계십니다. 그 수의사의 전문성과 또 훈련 지식을 바탕으로 굉장히 어, 멋지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셔서 우선은 어, 지금도 이렇게 좀 되고 있다라는 게 저는 너무 좋아요. 좋습니다. 개울륜 같은 경우도 뭐라 그럴까? 저는 촬영을 여러 개 이렇게 해봤잖아요. 그런데 음,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도 그렇고 개는 훌륭하다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굉장히 어, 그 전문가로서 충분히 무언가를 할 수 있게 잘 도와주는 제작 환경이에요. 뭐 분명히 100% 만족할 수는 없죠. 당연하죠. 왜냐면은 이제 그분들도 모든 걸 다 도와주고 싶지만 뭐 한계가 있잖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런 한계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문가로서 내가 어떤 좀 불편했다거나 뭐 그런 적은 없었어요. 굉장히 훌륭한 스태프분들과 제작진분들이 도와주고 계시고 아마 한국에서는 이 세상에 나쁜 일은 없다와 제가 경험한 선 안에서 제가 경험한 바로는 세상에 나쁜 일은 없다와 개는 훌륭하다의 분들이 가장 동물 관련된 음, 뭐 네, 촬영은 잘 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선 뭐 제가 그렇게 만든 것도 있죠. 네. 기분 나쁘면은 기분 나쁘게 하면은 뭐 협조를 잘 안 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 좀 말씀드릴 건 그 뭐 이제 질문도 있으니까 질문을 보면서 읽으면서 한번 답변을 좀 드려볼게요. 어, 어떤 분이 저 아이디도 같이 읽어드려야 되나? 뭐 읽어드리죠. 최윤진 님이 주신 저 댓글인데 세 가지 질문을 좀 해주셨어요. 어,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 무엇에 분노와 불편을 느껴서 훈련 방법을 바꾸셨나요? 제가 분노와 불편을 느껴서 훈련 방법을 바꿨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은 훈련 방법은 바뀌지는 않았어요. 저는 훈련 방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네. 예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은 없고요. 발전했어요. 훈련 방법이 발전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려 노력하고 있고 오늘도 저희 저 교육팀 고등교육팀 사무실에서 훈련 교육을 이렇게 어떤 교육들이 있을까 나열을 하고 포스트잇을 붙이면서 아주 기분 좋은 그리고 또 부푼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았습니다. 네. 저는 발전한 거지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불평과 분노 어, 있어요. 있어요. 있는데 차근차근 이제 답변을 해드리면서 답해 드리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훈련법을 시청자들이 보고 어떤 것을 배우시기를 바라시나요? 다른 훈련법, 여하튼 지금 현재 제가 하고 있는 걔는 훌륭하다 해서 하는 훈련법이겠죠? 시청자들이 보고 어떤 것을 느끼시길 바라시나요? 아하,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거기서 이제 훈련을 할 때는 시청자들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는 그 촬영을 하면서 그 간혹 출연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지금 여기는 보호자님하고 저 이렇게 두 명만 있다. 우리 두 팀만 있다. 촬영팀 생각하지 않는다. 스태프분들 고려하지 않는다. 어떻게 방송에 나가든 상관없다. 당신을 만나서 내가 도움을 하나라도 드리고 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좋다. 어떻게 찍히든 상관없다. 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시청자분들이 무엇을 느꼈으면 좋겠다? 이거는 두 번째, 세 번째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어떤 거냐면, 음, 정말로 제가 어떤 교육을, 뭐, 기본적으로 이제 방송을 조금 이렇게 조금 짧게 해보니까 점점, 어, 방송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체력을 분배하고 싶어하는 저의 어떤 이 간사함, 또 전문가적이지 못하고 프로답지 못한 방송인 흉내내는 그런 모습이 저한테 이렇게 보여서 저는 이제 방송이라고 하지만 촬영을 가면 보호자한테 집중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시청자들이 무엇을 봤으면 좋겠을까? 그런 거는 좀 뭐 잘 모르겠어요. 그냥 진정 지금 현재 해야 되는 교육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 세 번째는 다른 훈련법을 보고 시청자가 가져야 하는 보호자의 이상적인 모습이 뭐냐? 시청자가 느껴야 하는 보호자의 이상적인 모습. 글쎄요, 이상적인 모습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사람의 사는 모습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어, 좀 여러 관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서 뭐 다른 질문들을 보면서 답변 드릴게요. 우선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뭐 질문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닌데 제 생각이 한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육을 하더라도 저는 이제 그 사람의 형편, 그 사람의 형편, 경제 상황, 그 다음에 환경, 그 사람의 성향, 또 이 사람이 하루를 어떻게 사는지, 이 반려견은 또 어떤 성격인지, 또 뭐 주변인들이 어떤 조장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한 교육 방법을 쓰기 때문에 저는 항상 똑같은 교육 방법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뭐 방법은 하나만 말씀드리겠지만 그 하나를 설명하기까지 그 사람을 보고 말하고 또 그 사람을 설득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그래서 좀 모호하게 답변 드렸고요. 다음 질문들 또 볼게요. 먼저 여러분들 댓글들이 좀 있을 텐데 뭐 한두 개씩 좀 볼까요? 우선은 제가 이 주제를 올리고 나서 좀 마음이 좀 설렜어요. 왜냐면 방송으로 제가 훈련을 하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게 있는데 뭐 제가 방송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지 아니면은 뭐 환경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항상 아쉬웠거든요. 그런데 뭐라 그럴까 어,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날인 것 같아서 너무 기대가 됐어요. 네. 소리가 잘 안 들리세요? 뭐 너무 죄송하지만 스피커를 키세요. 제가 여기서 어떻게 늘리는 방법을 잘 몰라요. 스피커를 이렇게 키시면 좋지 않을까요? 죄송합니다. 이런 조언밖에 못 해드려서. 네. 네. 뭐 여러분들 질문들 이렇게 많이 주시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 질문 다 해드리고 싶은데 주제를 보고 오라고. 오늘 주제가 있어요. 주제가 있다고. 주제를 보고 와야지. 갑자기 똥 먹는다는 이야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자, 두 번째. 이건 조금 기네요. 네. 뭐 아이디가 회원님이에요. 개울용 사연 출연자분 중에 강영 훈련사님 방법이 옳지 못했다고 하신 분이 있어요. 촬영 당시 훈련사님 방법은 매우 강압적이었고
그 훈련 후에 강아지가 트라우마를 겪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후로 새나개 때와 비교했을 때 자극적인 자막이나 소재가 많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게 되었고 어느 순간 안 보게 됐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어, 뭐 자막까지는 제가 저 많이 신경을 못 썼어요. 자막은 많이 신경을 못 썼고 우선은 트라우마라는 말이 요즘에 반려견들을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트렌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자주 쓰여요. 그냥 내 반려견이 조금 불편했다라고 느끼면 트라우마라고 말을 해요. 뭐 제가 비아냥거리면서 좀 비유를 할 때는 섭섭해도 트라우마야? 삐져도 트라우마야? 그러면 마음이 불편하면 다 트라우마야? 라고 이제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트라우마라는 말 자체가 뭐 정말 큰 말이잖아요. 예, 그쵸? 그런데 어떤 보호자님들은 자신의 반려견에게 자신의 감정을 아주 강하게 투영하고 자신이 느끼기에 힘들었다고 느끼면 전부 다 그것을 트라우마라고 여길 때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우리 강아지 트라우마 걸리면 어떡해요? 반려견은 괜찮아요. 보호자님이 문제겠죠.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저는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 고민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한순간 제가 조심하는 게 있어요. 아, 나는 훈련사지. 사람 상담가가 아니니 저 보호자님한테 훈련 이야기만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가끔 우리가 너무 뭐라 그럴까? 음, 참 쉽잖아요, 사는 게.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말고 싶은 거 말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회에 살다 보니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가끔씩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스스로도 모르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이 내 반려견을 조장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반려견이 그 감정을 갖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음,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 그 말을 보호자님한테 하면 좀 안 좋은 관계가 될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그냥 어물쩍 넘어갈 때도 솔직히 있어요. 그래서 트라우마라는 말 자체가 저는 잘 쓰지 않아요. 트라우마라는 말 자체를. 왜냐면 그 말 자체가 조금 감수성이 있거나 감정적이거나 아니면 반려견에게 굉장히 지나친 애정을 주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크게 와닿아요. 어떤 트라우마인지도 모르고 그냥 트라우마라는 말 자체에 트라우마가 걸려서 그냥 트라우마로 계속 사는. 죄송합니다. 지금 조금 비아냥 거리려고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조심할게요. 어,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압박하는 교육을 하는 좀 심하게 압박하는 교육을 하는 경우는 한번 제 영상들을 뒤져보면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하나는 낯선 사람에게 위협적이다. 또 두 번째는 그 반려견을 키우는 보호자한테까지도 위협적이다. 세 번째는 그 보호자도 자신의 개를 통제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사실 골 때리거든요. 자기의 개를 자기가 이제 통제를 못한다. 그리고 줄도 놓칠 수 있는 상황이다. 자기도 겁을 먹어 한다. 여기 있는 사람 누구도 그 보호자는 지킬 수 없다. 라고 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서 선택을 해야 돼요. 보호자님, 죄송합니다. 다음에 봬요. 아니면 보호자님, 결정해 주세요. 지금 이 친구를 제가 잡을까요? 말까요? 이제 이거 보호자님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만약에 훈련사님이라도 내 반려견을 잡아주세요. 라고 하면 그때 그 보호자님의 의도를 좀 궁금해 해야 돼요. 그리고 또 고지를 하죠. 제가 심하게 물릴 수 있는데 그럼 제가 물리지 않게끔 이 친구한테 위협적인 행동이나 아니면 꽉 잡거나 아니면 이 친구를 밀치는 행동을 할 거예요. 이런 행동들을 좀 고지를 하죠. 이제 그러면 보통 대부분의 보호자님들은 이런 사람은 없어요. 훈련사님이 물려도 내 강아지는 다치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교육을 이제 진행을 하거든요. 진행을 하고 나면 그 반려견들이 어떤 친구들은 정말 뭐 야생 너구리가 포획된 것 같은 그런 어떤 뭐 경기를 일으킬 것 같은 행동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 친구들의 어금니에 손가락이 들어가면 뚝딱 잘리거든요. 이제 근데 입마개도 못하고 보호장구? 에이, 보호장구를 제가 안 쓰는 이유가 있어요. 보호장구를 쓰면은 보호장구를 쓰면 잡지도 못하고 물려요. 물리면 보호장구를 꼈으니까 괜찮을까? 전혀 아니에요. 걔도 잡지도 못하고 빵꾸가 나가지고 더 이제 상처는 상처대로 난단 말이에요. 뚫리지 않는 보호장구? 제가 꽤 많이 보호장구들을 검색해보고 찾아봤는데 아직 찾지 못했어요. 혹시 있으시면 시중에 나와 있는 거 웬만하면 다 써봤다고 생각하면 되고 아마존도 많이 뒤져봤지만 이제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보호장구보다 제 촉과 제 그냥 그 뭐라 그래요? 악력이라고 하나? 이거를 더 이제 믿게 됐던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좀 위협적인 보호자도 다루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위협적인 친구. 그러면 이 친구들은 사실 어디로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 게 맞냐면 어, 위탁 훈련소로 가는 게 훨씬 더 옳은 방법일 수 있어요. 위탁 훈련소로 가는 게. 제가 위탁 훈련소를 제안하는 경우 중에 가장 강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위탁 훈련소를 권하는 가장 강렬한 이유는 강렬한 뭐 단어를 잘못 쓴것 같아요. 아주 적극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 보호자도 자신에게를 무서워하는 상황이라면 저는 위탁훈련소를 권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위탁훈련소도 이런 개를 잘 받지 않아요. 왜냐면 이런 개들이 오면 어, 일반 훈련사들, 뭐 평균적인 훈련사들이 다루기가 너무 힘들 때가 있고요. 또 훈련사들은 손이 생명이잖아요. 손을 한번 물리면 뭐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주 동안 올바른 자기가 해야 되는 일들을 다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공포스럽고 위협적인 그런 친구들, 한번 물리게 되면 큰 상처를 입을 만한 친구들은 웬만하면 잘 받으려고 하질 않아요. 또 이 친구들은 치아가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자칫 이 친구를 놓쳤을 때 이리 와라고 해야 되는데 오지 못하게 되면 아주 크게 낭패가 될 수 있거든요. 또 다른 반려견 한 마리 교육할 시간에 이 친구들은 3배, 4배 정도의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위협적인 반려견들을 잘 다루지를 못해요. 특히나 보호자도 그 반려견을 무서워하고 있다면 더욱더 꺼리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면 밖에서 훈련하면 되지 않을까? 그 밖이라는 게 보통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외곽에서 살아요. 그래서 문 열고 나가면 좀 호밀밭이 있고 우리 넓게 있고 목장도 있고 아니면은 그런 데가 아니더라도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호주나 미국이나 이런데 외곽의 주택 지역 아마 슈퍼 가려고 해도 차 타고 가야 되는 그런 일반적인 주택 지역에 살고 있다면 그냥 그 친구 데리고 나가면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 내려가서 놀이터를 몇 개 거쳐 횡단보도 한 2개를 건너 중앙공원 아주 넓은 데를 가야 돼요. 중앙공원에도 사람이 무진장 많고요. 뭐 동네 아파트 단지 공원에도 사람들이 무진장 많죠. 또 이렇게 아니더라도 그냥 골목골목에 차, 오토바이 이런 것들이 빼곡해 있다 보니까 이 친구들을 현실적으로 그 공간에서 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음, 독일에서는 아주 현명한 제도가 있는 것 같아요. 독일에서는 이 친구들을 키우지 못하게 한다라고 알고 있고요. 만약에 홍콩이나 싱가포르 이런 데서 위협적인 게 사람한테 위협하거나 아니면 보호자도 다룰 수 없는 게라면은 아마 키우지 못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그 해외법들을 조금 공부를 해봤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를 대할 때는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을 많이 해요. 보호자님, 입마개 해주실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러면 이 친구를 좀 통제해 주실 수 있어요? 못해요.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친구를 내가 다룰 때는 나랑 물 수 있는데, 그럼 내가 물리면 어떻게 되지? 물리면 피가 낭자할 텐데, 이 피가 저 개한테 묻을 텐데, 그럼 그 피를 본 보호자는 패닉할 텐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자, 교육에는 순서들이 있고 정도들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 제가 문제를 만들지 않고 피하는 방법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보호자님 이렇구나 저렇구나. 아유 그래요. 위로하는 척, 공감하는 척, 그분하고 대화를 이어나가면 돼요. 그리고 그 사람
공공의 적을 하나 만드는 거죠. 뭐 누구든 괜찮아요. 그냥 지나가던 어떤 아저씨가 어우 무서워 어우 라고 뭐 이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 때문에 이 개가 이런 트라우마에 걸렸어요. 라고 이렇게 공감해가지고 그냥 공공의 적을 만들어서 나는 좋은 훈련사, 마음 착하고 모든 걸 공감하는 훈련사, 또 당신은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 그냥 이렇게 아름답게 포장할 수 있어요. 왜냐면 방송이라는 게 그렇게 포장 되게 잘해주거든요. 근데 제가 훈련사를 하면서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비껴가는 거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너무 싫어요. 그래서 간혹 제가 뭐 예전에도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에서도 몇 번 한 적이 있고요. 개는 훌륭하다에서는 특별히 좀 위협적인 개들이 좀 많이 나오죠. 일반적으로 개는 훌륭하다에서 위협적인 개들은 이런 개들이 은 저랑 만나고 난 후에 꾸준히 전문가하고 만나서 교육을 해야 돼요. 절대 한 번 또는 두 번으로 되질 않아요. 저희 보듬센터에서도 최소 3개월, 길면은 2년, 3년까지도 교육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정말 그렇다니까요. 이런 반려견들을 반려하고 있는 보호자님이 있다면 숨지 마세요. 숨지 말고 피하지 말고. 알았죠? 정말 전문가 만나서 꾸준히 교육하셔야 돼요. 제가 장담드릴 수 있는 건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수 있어요. 보호자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뭐 이거 잠깐 영상 편지 같은 거예요. 아, 아무렇게나 만지고 아무렇게나 예뻐하고 아무렇게나 실수해도 안 무는 개가 되진 않을 거예요. 미안해요. 절대 그렇게 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충분히 보호자님이 신경 쓰고 관리하면 키울 수 있는 개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숨으면, 그런데 피하고 거짓말하면 어, 점점 더 큰 괴물로 변할 거예요. 제가 방송에서 이런 개들을 다룰 때는 고민을 정말 많이 해요. 왜냐면 이네이블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네이블러. 뭐 지금 검색해 보시면 나올 텐데 도와준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 상대를 망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네이블러. 근데 이네이블러라고 하는 사람들이 공격적인 개를 만들어요. 공격적인 개가 만들어져요. 이분들은 그냥 계속 공격적인 개를 만들 가능성이 있어요.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상대를 아무것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하질 못해요. 다 도와줘야 되고, 다 예뻐해줘야 되고, 모든 것들을 다 신경 써줘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반려견은 의존하는 의존성밖에 높아지지를 않아서 보호자한테 의존하게 되고, 근데 의존하는데 이 의존하는 이 개가 보호자에게 의존하는 이 개가 공격성까지 갖고 있으면 아주 최악이죠. 뭐 예를 들어 사람으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중학교 2학년짜리 어떤 애가 집에서 엄마가 들어왔는데 엄마가 없어요. 근데 이 친구는 굉장히 밖에서는 소극적이었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만 집에서는 엄마한테 아주 요구적인 아이였다고 치자고요. 그럼 딱 들어왔는데 엄마가 없어요. 한 2시간 뒤에 엄마가 들어와요? 미쳤어? 어디 갔다 왔어? 나 학교 갔다 오는 거 몰라? 엄마 어디 갔다 왔어? 그때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하는, 뭐 하는 거야? 말버릇이 뭐야?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그때 어떤 엄마들은 미안해, 미안해. 내가 몰랐어. 아우, 내가 깜빡하고, 아우, 너 이 시간에 들어온지 몰랐어. 미안해, 미안해. 아우, 미안해. 이제 이런 느낌인 거죠. 공포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근데 뭐 사람하고 개하고는 조금 뭐 다를 수 있겠지만, 근데 이 반려견이 만약에 그 보호자를 물 수 있을 정도까지 된다면 이건 아주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때 전문가들이 되게 곤욕스러운 게 있어요. 절대 이 보호자는 이 상황을 헤쳐나갈 힘이 없을 수 있어요. 그냥 그거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이 반려견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상황을 그 상황 자체를 못 헤어나요. 그냥 그거는 할 수 없어요. 그냥 그분의 성향이에요. 공격적인 개를 그냥 키워야 돼요. 그냥 공격적이게 돼야 돼요. 이 개가 괜찮아져요? 그럼 행복할 수 있겠죠. 근데 계속 공격적인 개로 만들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가끔 이런 집에 가게 되면 아예 어, 기분을 망쳐놓고 올려보더래요. 제가 예전에 어떤 보호자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교육을 열심히 한 건 훈련사님 때문이에요.
이게 제가 도와줘서였다는 게 아니었었어요. 훈련사님한테 강영 훈련사한테 내가 본때를 보여준다. 내가 진짜 무조건 내 개 공격적이지 않게 하고 나도 무능한 보호자가 아니라 정말 내 반려견한테 도움을 주고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가 돼서 저 훈련사가 말했던 거 전부 다 짓밟아 버려야지. 그 생각으로 열심히 했어요. 라고 했던 보호자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떠나서 못 돌아오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네. 많이 있죠. 정말 많이 있어요. 이네이블러. 내 반려견을 사랑하고 도와주지만 결국에는 망치는. 뭐 이게 저 심리학 용어인 것 같아요. 이런 보호자님들을 만나면 진짜 저희가 머리를 엄청나게 많이 써요. 이건 보호자하고의 심리전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이 반려견을 살리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런 자 왜냐면 가족 안에서 누가 물리죠? 그러면 물린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지 그랬어. 조심하지. 왜 개 앞을 지나가? 그래서 결국에는 가족이 가족끼리 싸우게 돼요.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알코올 중독인 거예요. 뭐 아빠가 알코올 중독이라고 치죠. 뭐 아이들은 한 교도학교 정도 됐어요. 아빠가 술을 찾고 막 날린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니까 집이 엉망이에요. 엄마가 이제 뭐 좀 맞으셔가지고 이렇게 쓰러져 있어요. 그럼 엄마, 괜찮아? 괜찮아? 아 그러니까 술 좀 사놓지. 왜 술을 안 사놨어? 그러니까 아빠가 저러잖아. 술 사놔야지. 그러세요? 가족 간의 싸움이 돼요. 그러니까 아빠가 엄마를 때렸고 아빠가 난장판을 폈는데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술을 안 사놓은 게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서로한테 술 사놓으라고 하는 거죠. 이게 너무 흥미롭게도 공격성을 갖고 있는 반려견의 모습과 알코올 중독자들 저 책을 좀 보거든요. 죄송해요. 알코올 중독이었거나 뭐 그런 분들이 있어서 너무 죄송해요. 제가 알코올 중독자를 이렇게 좀 치유하는 책들이나 이런 걸 좀 자주 봐요. 너무 재밌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공격적인 개와 이네이블러의 관계가 너무 잘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여하튼 그래서 제가 이런 이네이블러 성향을 띠고 있는 보호자님이라면 좀 아주 큰 고민과 큰 생각을 가지고 교육을 한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저는 아직도 좀 부족해요.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껴요. 재능적으로도 음, 일부 재능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일부 재능이 부족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저 20년밖에 훈련을 안 했어요. 한 10년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10년 정도 후가 되면 훨씬 이런 분들의 가슴도 후렵하지 않으면서 반려견들도 훨씬 더 잘 교육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어, 매번 성장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네. 먼저 좀 제가 너무 길게 혼자 말해서 네. 이거 좀 볼게요. 뭐부터 읽어야 되지? 아, 제가 어려요. 제가 어려요. 제 나이에 뭔가를 시작해도 10년 뒤에는 뭔가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 아기가 오늘이 딱 3살 되는 날이거든요. 딱 36개월, 만 36개월 되는 날인데 제가 우리 주은이 태어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저는 아빠가 되고 나면 더 좋은 훈련사가 될 겁니다. 맞는 것 같아요. 전 조금 더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됐고 조금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됐고 조금은 균형 잡힌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저는 훈련사로 사는 것 자체를 감동적이라고 느껴요. 뭐 고민 없는 삶? 저 이런 거 있더라고요. 죽기 전에 뭐 후회하는 것들 해가지고 뭐 수많은 고민을 했던 거 이거 있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걱정들을 했던 거. 사실 저는 고민과 걱정이 저를 일으켜주고 세우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멋진 훈련사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심지어 요즘에는 저희 직원분들이 좀 있어요. 저 훈련사님들이 저희 그룹 레슨을 저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서 약간 좀 신경 쓰이기도 해요. 예. 정말로 저 몇 명 있어요. 몇 명 딱 훈련하는 거 보면 거의 잘하네.
피드백 해주려고 딱 들어갔다가 겸손해지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 경쟁심도 생기고 요즘에 조금 더 열심히 좋은 훈련사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민서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보더콜리 2마리 입양했어요. 와, 같이 입양한 건 아니죠? 한 마리를 입양하고 한 1년 정도 키우다가 한 마리를 지금 입양하신 거죠? 아니면은 지금 입양하신 거예요? 김민서님 혹시 내가 만약 보더콜리를 키운다면이라고 좀 있는데 그거 보셨나요? 뭐 괜찮아요. 김민서님은 마당이 한 3,000평이고 집이 3층에다가 외곽에 사실 거고 큰 SUV도 있을 거고 하루에 3시간만 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김민서님은 보더콜리 2마리를 키워도 괜찮아요. 아, 준비하지 않은 게 있어요. 운동화. 운동 운동화는 조깅화, 등산화, 그리고 또 물속에서 신을 수 있는 아쿠아 슈즈.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하셔야 돼요. 그게 보더콜리를 키우는 사람의 자세고 이제 앞으로 보호자님의 주말은 강아지를 싣고 차를 끌고 아주 더 먼 외곽에 가서 재밌게 뛰어놀다가 맛있는 저녁 먹고 집에 들어오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예요. Welcome to 보더콜리 라이프. 너무 비하는 거였나? 죄송합니다. 다음 어, 다음 글도 한번 읽어볼게요. 개훌륭은 체라님. 개훌륭은 교육 시간이 15시간이라고 언뜻 본 것 같은데 새나기와 비교하면 교육 시간이 짧은가요? 짧다면 그에 관련해 교육 방법이 바뀐 것도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풀타임을 보면 개훌륭이 훨씬 길어요. 훨씬 길어요. 보통 제가 아침 7시 정도에 나가서 집에 오면 한 10시니까 개훈령이 촬영량이 훨씬 뭐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예전에 제가 했었을 때하고 비교하면 훨씬 깁니다. 네, 훨씬 길어요. 걔는 훌륭하다라는 제목이 프로그램 내용과 다소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훈련사님 생각도 궁금합니다. 아,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걔는 훌륭한데 우리는 아직 훌륭하지 않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생각해 볼까요? 카네코르소, 뭐 아니면 뭐 좀 싸나운 여러 가지 진돗개들, 아니면 조금 위협적인 어떤 뭐 테리어들, 뭐 이런 친구들 생각해 볼게요. 그냥 그분이 그곳에서 그렇게 키우지 않았으면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 제가 만나서 보호자님들에게 여러 교육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그리고 또 그 친구들한테 압박적인 교육 방법을 쓸 때 제가 유쾌, 상쾌, 통쾌하지 않아요. 정말 안타까워요. 저는 보호자님들한테 두 눈 뜨고 똑바로 보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왜냐면 당신의 무지함과 당신의 게으름이 지금 이 반려견에게 이런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내몰고 있다고 말이에요. 자, 조금 더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 도시라고 하는 곳이 개를 키우기 좋을까요? 이런 곳에서 리트리버를 키우기 괜찮을까요? 한국인의 성격상, 한국인의 기질상 리트리버는 잘 맞지 않아요. 리트리버는 털이 엄청나게 많이 빠지고요. 리트리버는 수시로 밖에 나가야 돼요. 리트리버는 밖에 나가서 엄청나게 걸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기질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깨끗하고 깔끔해요. 털 떨어지는 거 너무 힘들어해요. 그리고 또 나갔다 오면 발을 꼭 닦아야 되고 침도 계속 닦아줘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리트리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쾌활한 행동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리트리버를 키우고 싶어요. 마음은 벌써 강영욱 할아버지보다 더한 사람이 돼 있어요. 그런데 하고 있는 행동 또 원하는 것은 그냥 착하고 얌전한 개인 거예요. 착하고 얌전한 개를 원하면서 조금 더 예쁜 말로, 조금 더 고운 말로, 조금 더 고상한 말로 내가 얼마나 반려견을 사랑하고 있는지 말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냥 착하고 얌전한 개를 원하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말이에요. pitbull 키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핏불을 키우면서
착하고 얌전한 골든 리트리버 같은 성격을 갖고 있지만 외향은 피플 테리어를 갖고 있는 개를 원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쁜 말로 포장해도 소용없어요. 그냥 나는 아파트 18층에 살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야 되고 이 주변에는 차로 깔려 있고 오토바이는 난무하고 그리고 나는 배달 음식을 먹고 싶으니까 도시에 살고 싶고 그러면서 나는 나가서 놀고도 싶어야 돼, 놀기도 해야 되고 주말에는 늦게 올 수도 있고 나는 1박 2일 그냥 어딘가로 훅 떠나고 싶고 그러면서 나는 캠핑을 하고 싶지만 내가 원하는 캠핑은 물도 나와야 되고 전기도 들어와야 되고 사람도 좀 있어야 되고 불도 켜져 있어야 되는 모든 것이 갖춰 있는 캠핑을 가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걔들은 사람들 사이에 껴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거는 완벽한 이 산업의 끝인 도시면서 내 반려견은 그냥 그곳에 잘 적응하고 그냥 말하면 말하는 대로 듣는 그런 개를 원하는 거죠. 그런 생각만 갖지 않는다면 괜찮아요. 자 보세요. 저는 훈련사예요. 개를 많이 키우고 있어요. 훈련 그리고 좀 유명한 훈련사고 조금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년 동안 이 일을 했으니까 뭐 재능이 없더라도 조금 능력은 있겠죠. 그런데도 저는 우리 반려견을 키우기 위해서 가평에서 조금 외곽에서 살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정말 초능력자라면 조그마한 아파트, 조그마한 오피스텔에서 그냥 여러 마리들 꾸어놓고서 잘 키울 수 있잖아요. 뿅 하면서 말이에요.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개를 많이 키우면 안 되는 구조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린 욕심쟁이인 것 같아요. 제가 일본에 놀러 간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작은 차들이 인기예요. 그리고 또 유럽에 가본 적도 있거든요. 소형 패치백이나 소형 차들이 인기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큰 차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저도 큰 차 좋아해요. 그죠? 자연을 즐기고 싶으면서 벌레는 싫잖아요. 저는 스테이크를 좋아하면서 잔디 깎는 건 싫고요. 그러면서 리트리버를, 보더콜리를 잘 키우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착한 개를 원해요. 밖에 나갔다도 발 만지는 걸 죽기보다 싫어하는 개한테 발 만지는 거를 아주 아름답고 긍정적으로 가르치고 싶어 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발을 닦이지 않으면 되는데 발이 너무 더러워요. 정말 말티즈를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말티즈에게 핀을 꽂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정말 비숑 풀제를 좋아하는 거예요? 비숑 컷을 좋아하는 거예요? 비숑 컷을 없으면 비숑 풀제를 안 키울 거예요? 핀을 못 하고 뭐 예쁜 미용을 안 하면 말티즈를 안 기를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요구하는 게 정당한 건지. 그래서 가끔 교육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 제가 타협하지 않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타협하지 않는 것. 그래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쇼핑몰도 하는 거고. 왜냐면 타협하고 싶지 않아서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가물련사 뭐 제작진들에 의해서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됐겠지. 방송국이 이렇게 시켰겠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제작진들이 저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못해요. 요구하지 않아요가 못해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저를 아시는 분들은 강영욱 굉장히 깐깐하고 고집스럽고 꼰대스럽다는 걸 너무나 잘 알 거예요. 잘 협조가 안 돼요. 자, 보세요. 저는 지점을 되게 많이 늘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해요. 왜냐면 제 센터를 맨날 맨날 출근하고 맨날 그곳에 퇴근해요. 제가 그 환경을 다 눈으로 보고 싶어 해서 그래요. 막 넓히는 거 좋아하지 않고 어떤 사람하고 협약하지도 않고 엄청나게 많은 곳에서 엄청나게 많은 제안을 주지만 엄청나게 하지 않아요. 협상이 잘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방송이 저의 생각을 조작할 수 없어요. 이거 제가 뭐 멋지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 네. 그래서 방송을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걔는 훌륭하다. 세상에 나쁜 일 없다. 제작진은 진짜 좋은 분들이에요. 제가 동물농장은 제가 나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또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저를 알아보시고 훈련사님 너무 반가워요. 제가 동물농장 팬이에요. 근데 제가 그래요. 그래서요.
동물농장에 나가본 적이 없는데 아유 혹시 그 세상에 나쁜 게 없다나 개는 훌륭하다 보셨나 봐요. 아니야. 내가 동물농장에서 봤어. 아 그래? 거기 안 나가봤는데 갑자기 저한테 아니라고 내가 동물농장에서 당신을 봤다고 내가 봤는데 당신은 왜 그러냐고. 죄송합니다. 제가 한 두 번 나온 것 같아요. 그거 보셨나 보다. 솔직히 한 번도 안 나갔거든요. 그래서 동물농장에서 봤다고 하면 맞습니다. 제가 한 1년 했습니다. 라고 이제 하죠. 네, 여하튼 이게 동물 관련 아마 그쪽도 동물농장 잘 모르지만 정말 노력 많이 하실 거예요. 저 이찬종 훈련사님 거기서 훈련하시잖아요. 저 하나 알려드릴까요? 저 이찬종 훈련사님하고는 엄청 친한 사이예요. 예전에요. 지금은 좀 연락 안 한 지가 좀 됐지만 전 찬종이 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끔씩 저 뭐 형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좀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엄청 친한 사이고 네. 제가 아주 꼬맹이 때부터 알고 있었던 형님입니다. 네. 훈련 굉장히 잘하시고 능력도 좋고 네. 건강이 좀 안 좋으셨는데 그분이 왜 그렇게 생기셨냐면 생기신 게 아니라 왜 이렇게 검해지셨냐면 간이 안 좋으셨어요. 옛날부터 간이 좀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마르셨잖아요. 굉장히 훌륭한 분이시고 예, 훈련사 중에서도 흔치 않는 좋은 분이세요. 네. 뭐 뭘 읽어야 되지? 오케이. 저는 제가 이제 읽어야 되는 것들 읽겠습니다. 정말 제가 많이 좀 캡처를 했는데 이거 다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 제가 오! 고양이 덕후라고 하시는 분이 주신 댓글인데 강영욱 쌤은 옛날 새나개 때를 할 때도 청바지만 입으셨어요? 네. 네. 제가 우선은 저는 그 뭐지? 리바이스 501 그것만 입는 것 같아요. 그것만 입고 그게 저한테 잘 어울리고 그게 아니라 이게 약간 언제부턴가 몰라도 같은 것만 계속 입게 돼요. 같은 것만 입게 되고 이게 그걸 너무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 좀 신경 쓰고 싶지 않은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옷 입을까? 저 옷 입을까? 사실 세상에 나쁘게는 없다 초창기에는 방송 나가기 전에 맨날 옷을 조금씩 샀거든요. 근데 너무 비싸. 또 쇼핑하러 가는 것도 너무 힘들고 시간 억지로 내 가지고 갔다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유니폼처럼 맨날 같은 옷만 입어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밖에서 저를 만나면 방송이랑 똑같네라고 하는데 방송이랑 똑같네라고 하면서 얼굴을 봐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방송이랑 똑같네. 이래요. 정말 똑같이 입고 다녀요. 네. 청바지만 뭔가 계약이 돼 있고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사놔요. 똑같은 브랜드 똑같은 거만 몇 개 이렇게 사놓고 지금도 새 거가 한 세 벌 있어요. 달면 갈아입어야 되니까 신발도 그렇고 신발도 똑같은 것만 쫙 몇 개 있어요. 한 5켤레 정도 사놔서 아마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신죠. 네, 네, 재밌네요. 음, 아, 아 이승진님. 요즘 개훌륭을 그냥 대충 보고 배우는 사람들이 본인의 계획에 똑같이 할까 겁나네요. 몇 달째 이런 식의 포맷과 훈련은 알게 모르게 일반인들 머릿속에 의식될 것 같아요. 새나개 때와는 다르게 방송의 댓글들에서도 잔인한 말이 많이 달리는 걸 봤습니다. 우리 이승진님이 잘 보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알고 있었고 알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었어요. 느끼고 있었고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초등학교 정도 되는 친구가 팬이래요. 제가 그래서 그래? 야, 너 너무 늦게까지 하는데 그거 어떻게 다 봐? 12시 다 돼서 끝날걸? 그래도 그때는 엄마가 허락해서 봐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조금 그랬어요. 왜냐면 강아지 훈련하는 방법이 가끔 위협적인 반려견을 제가 대하는 것처럼 하면 안 돼요. 절대 하면은 안 돼요. 그걸 따라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냥 따라할까 봐 걱정인 경우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초창기에 한 5년 전에, 그리고 제가 책이 나오고 뭐 이렇게 하기까지 한 6년 전, 그때는 사실 이런 정보들이 많이 없었어요. 반려견 훈련사라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았고요. 그때는 반려견 교육하는 방법도 그렇게 흔치가 않았어요. 고작 몇 년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래서 압박하는 교육들이 굉장히 많았고, 너무나 쉽게 아무 감정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압박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만났던 초창기에 방송에 나왔던 분들을 만날 때는 정말 산책이라고는 한 번도 하지 않고 정말 무지하게 반려견을 키웠던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약간 압박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무작정 압박하는 사람들한테 말도 안 돼. 강아지가 따라오지 않는다고 이렇게 압박하면 어떡해. 말도 안 돼. 그렇게 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래서 그런지 하나도 압박하고 싶지 않았던, 아주 아무것도 압박하지 않고 아무것도 가르쳐 주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고 항상 아름답고 세상은 맑고 깨끗하고 쾌적한 그런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 같고, 거절이라는 것을 모르고 성장이라는 걸 모르고 결핍이 얼마나 성장에 도움을 주는지를 모르는, 아주 아무것도 압박하지 않고 그냥 요렇게 교육하고 싶었던 분들이 환호하고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있다 보니까 제가 눈 뜨고 눈을 이렇게 씻고 이렇게 보니까 너무 엉뚱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반려견한테 너무 감정을 심하게 이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감정을 이입하는 것까진 좋아요. 하지만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쩔쩔매고 아무것도 못하는 보호자님들이 정말 많았어요. 내 반려견이 심지어 어떤 반려견의 목을 물고 있는데 내 반려견을 말리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다리를 잡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서 쩔쩔매는 보호자님들도 있었어요. 내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보고 짖고 달려들어도 내 반려견은 잘못이 없어요. 당신이 검은 옷을 입고 다녀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 반려견이 당겨요. 줄을 당겨요. 그래서 차도를 향해 달려가도, 그래가지고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사람이 넘어질 뻔했어도 내 반려견이 줄을 당기는 건 이유가 있어. 냄새를 맡으려고 했던 거야.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냥 자기 반려견이 내 냄새를 맡고 싶어 한다고 무작정 달려와서 반려견이 저한테 점프를 해요. 그래 놓고선 그 보호자의 얼굴을 보면 환하게 웃고 있어요. 정말, 네. 그냥 그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반려견을 잘 대해야 하고 반려견을 아주 고귀하게 대해야 된다라고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분들은 반려견을 학대하고 고통을 주고 있는 분들이 조금 다른 방법으로 고통을 주고 있어요. 아무것도 혼자 생각하지 않게 하고 아무것도 조절력을 가르쳐 주지 않고 너무 쾌락적으로만 키우는 보호자님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규칙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규칙을 가르쳐 주는 거는 너무 반려견에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얼굴을 씻고 밥을 먹고 학교에 정시에 가는 거. 이것도 고통스럽다라고 말할 것 같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내 반려견한테는 생각이 있어. 내 반려견은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 거야. 내 반려견이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데 아침에 일어나라고 하는 거는 학대야. 내 반려견이 학교까지 가는 건 너무 힘들 거야. 내 반려 맨. 죄송해요. 제가 비하는 걸 했으면 너무너무 죄송해요. 네, 여튼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졌고, 이런 분들에 의해서 반려견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게 느껴져요. 아무것도 이 반려견에게 그만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너 시끄러, 가만히 있어. 이 말은 누가 하냐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이 개가 하고 싶은 대로 놔두고 이 개가 쾌락적으로만 키우려고 하고 달려가고 싶으면 달려가고 싶은 대로 가려고 그러고 내 강아지가 저 강아지를 쫓으면 저 강아지를 쫓게 하고 싶어야 되고 이 내 개가 저 사람한테 가고 싶으면 저 사람의 그냥 어깨에 손을 올리던 진흙을 그냥 어깨에 묻히던 뭐하든 말든 blablabla 하던 그냥 놔두면서 내 강아지는 당신을 좋아해가지고 점프했는데 당신은 왜 웃으면서 받아주지 않아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제가 조금 와 정말 위험한데 이거 나도 브레이크를 잡기 힘들 정도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는데 제가 그래서 학대를 하는 사람 정말 폭력적인 학대를 하는 사람들은 교육을 잘 시킬 수 있겠는데 내 반려견에게 취해 있는 보호자님들은 교육시키기 힘들 정도로 너무 많이 나가 있는 보호자님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반려견이 점프했어요. 제가 반려견이 점프할 때 툭 밀었어요. 반려견이 넘어졌죠. 그걸 가지고 패닉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함부로 하세요. 제가 돈을 버는 이유예요. 죄송합니다. 너무 왜 이렇게 뭐가 자꾸 나오지? 죄송해요. 이 마음의 고든 냄새를 누르고 살아야 되는데 이 마음의 고든 냄새를 네, 여튼 그러다 보니까 제 스스로 언젠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와 이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겠구나. 이제 멈추라고 해야 되는 사람들이 필요하겠구나. 줄 짧게 잡아줘. 당신이 살고 있는 게 반포라며. 근데 3m 줄로 인도에서 걸어다니면 어떡하냐고. 3m 줄로 인도에서 걸어다니면 어떡하냐고. 질질 끌리면서 휴대폰 좀 쳐놓고 진짜. 공원 너 혼자만 써? 공원 너 혼자만 쓰냐고. 무슨 늘어나는 줄 몇 메다가 늘어나는 거야 진짜. 왜 걔가 혼자지? 골목길에서 걔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손이 왜 걔가 혼자 있지? 알고 보니까 그 얇은 줄로 뒤에서 따라하고 있어 진짜. 공원 너 거야? 이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말을 안 해요. 오늘은 그냥 독백 시간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은 제가 좌절감을 느낄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보듬줄인 거야. 마음이 아파 막. 이러고 다녀. 이러고 다녀. 행복해 얼굴은. 엄청 행복해. 근데 거기가 생 도시라니까요. 생 도시. 서지를 못해. 가만히 있지를 못해. 돌아오고 이렇게. 줄 이렇게 꽂아가지고. 하여튼 이런 분들을 보면서 와 진짜 안 되겠다. 이거 진짜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그 선과 악을 넘나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개울용을 하면서 제가 새나개가 끝나고 나서 한 1년 정도가 1년 반 정도 쉬었거든요. 고르고 골랐어요. 정말 고르고 골랐어요. 저를 가만히 놔뒀겠습니까? 그런데 안 했어요. 정말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게 도움 줄 수 있는 방송을 찾으려고 고르고 골랐어요. 1년 반 동안 저를 가만히 놔뒀겠냐고요. 고르고 골라서 이제, 이제 하고 있는데 보호자님들 분명히 불편하신 것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불편하신 것도 있을 거고 우리 이승진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도 아이들한테 혹시 걔는 훌륭하다를 보고 있는 15세 이하의 아이들은 빨리 차. 빨리 차. 교육방송 봐. 알았지? 그리고 그 이상들은 마음 단단히 먹고 보고 알았지? 예. 여하튼 죄송합니다. 제가 장난 섞여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진심이에요. 왜 이렇게 한 시간이 갔지?
한 3개 답변 드렸는데 아직도 한 10개 정도가 남았는데 큰일 났네. 네. 훈련 방법은 정말 다양해요. 저는 옛날부터 국한되어 있는 교육 방법만 쓰지 않아요. 그리고 하수구에 비유하거든요. 하수구 열면 음, 죽은 쥐도 있을 수 있고 파리가 막 있을 수 있고 냄새가 막 퍼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두려워서 하수구 뚜껑을 안 열어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내 몸에 똥 묻히고 뭐 오물 묻히고 구더기 얼굴에 묻어도 그런 것들 전부 다 뒤집어 쓰면서 교육할 마음의 준비를 매 순간 매 순간 매 순간 해요. 실제로 제가 반려견 공격적인 개를 안 무서워할까? 그렇지 않아요. 숙련되고 단련된 거예요. 왜 안 무섭겠어요? 더 많이 물려봤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아픈지, 어느 정도 오래 가는지, 또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너무나 잘 알아서 훨씬 더 무서워요. 훨씬 더. 경찰 분들도 칼에 찔려갔던 분들이 칼을 훨씬 더 무서워하신대요. 그렇잖아요. 네, 그죠? 그런 것처럼 저도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 아셔야 될 게 그 개는 훌륭하다나 뭐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훈련하지 않는 분들을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면 그분들도 자기만의 철학을 가지고 자기만의 교육 순서를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제가 저랑 비슷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또 반려견을 무서워한다라고 무능한 훈련사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 조금 뭐 길어질 수 있지만 말씀드리면 공격적인 개를 다룰 수 있는 훈련사는 한정적이에요. 공격적인 개를 아예 만지지 못하는 훈련사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인정해야 돼요. 왜냐면 그냥 그거는 음, 그 기질이에요. 태생이에요. 타고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격적인 개를 훈련하지 못한다라고 무능한 게 아니라 또 뭐 도그 스포츠나 아니면은 뭐 반려견의 기본적인 뭐 하우스 트레이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더 잘하실 수 있어요. 예, 단지 저희 교육센터에서도 공격적인 개, 신경질적인 개를 잘 다루는 훈련사가 있고요. 못 다룬다라고 하잖아요. 이런 부류의 반려견들을 교육하는 것을 제가 추천하지 않는 훈련사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나는 왜 이걸 못하지? 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또 다른 곳에 재능이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거죠. 미술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운동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공격적인 게, 신경질적인 게, 파괴적인 게, 또 특발적인 뭐 어떤 위협을 갖고 있는 그런 공격성을 갖고 있는 개를 다룰 수 있는 성향의 훈련사들이 있어요. 그 침착함을 갖고 있는 훈련사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방송을 어떤 훈련사님들이 보고 있고 왜 나는 걔를 무서워하지? 라고 생각하는 훈련사님들이 있다면 절대 좌절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이건 훈련사로서 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더 잘하는 분야가 있을 수 있어요. 더 섬세하셔서 더 섬세한 교육을 할 수도 있어요. 또 퍼피에 관련된 교육을 더 잘하실 수 있고 아니면 도구 스포츠를 훨씬 더 잘하실 수도 있어요.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으니까 공격적인 게 위협적인 게를 못 다룬다고 뭐 무시하지 마시고요. 또 좌절하지 마세요. 아셨죠? 또 얘기 뭘 하지? 네, 내가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았었는데. 아, 뭐 한번 또 뭐 몇 개 더 있는데 읽어볼까요? 이거는 뭐라고 하시는 거지? 방송적인 내용을 좀 말씀하셨어요. 뭐 반복적으로 편집을 한다. 뭐 근데 이게 편집까지 제가 말을 하지는 않거든요. 편집까지는 아니 그건 또 제작하시는 분들의 영역이니까 제가 또 우리 제작진 분들도 저한테 편안하게 이렇게 훈련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만큼
또 그분들도 제가 이제 한 교육을 잘 만들 수 있게끔 제가 이제 가끔 터치하지 않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편집은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네. 뭐, 좋은 내용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여기까지만 이제 예, 답변을 드릴게요. 한 시간이 너무 많네. 한번 좀 글 좀 조금 읽어볼까요? 네. 아니, 존경하신다라는 분들이 많은데 너무 감사해요. 제가 사실 이 주제를 이야기할 때 좀 마음이 떨리기도 했거든요. 왜냐면 저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뭐 제가 이걸 준비하면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어, 나는 잘났고 뭐, 상대는 못났다. 나는 잘했고 비판하는 사람이 이상하다. 라고 말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아직 부족한 게 정말 많아요. 어, 훈련사로 봤을 때에도 또 더 많은 지식도 갖춰야 될 것 같고 또 훨씬 더 폭넓은 상담을 할 수 있겠고 주변 지식도 얻어야 될 것 같고 또 반려견을 대할 때 제가 갖고 있는 경험으로 뭐 20년 정도 했지만 20년이 그렇게 긴 세월은 아니잖아요. 그동안에 겪었던 일들만으로 이 반려견을 판단하지 않으려고 또 노력하고요. 또 제가 지금까지 겪었던 보호자님들 안에 데이터를 가지고 내 앞에 있는 보호자를 판단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좀 무섭더라고요. 저도 보호자를 딱 보면 뭐 느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맞지 않아요. 맞지 않아요.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보호자가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느낌을 깨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저의 어떤 노력이기도 하고 어떤 습성이기도 한데 정말 한 분 한 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아주 저 뭐 강박이라고 할 정도로 네. 왜냐면 저 훈련사를 하는 게 너무 좋아요. 훈련사가 됐다는 것도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해요. 이 일을 하면서 먹고 살 수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이 일을 하면서 누구한테 좀 조금이나마 기부도 하고 후원도 하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책임감도 많이 느껴요. 그리고 제가 하는 여러 가지 훈련들 이런 것들 음, 그냥 제가 하고 싶은 훈련을 보여드리는 것도 있지만 이 전반적인 반려견 문화에 좋은 영향이 되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방송 또 제가 한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 그리고 제가 압박하는 것들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또 제가 압박하는 이런 행동을 5년 뒤에도 똑같은 훈련을 제가 하고 있다면 그건 문제거든요. 만약에 제가 5년 뒤에도 지금 하고 있는 이 훈련을 또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면 질책해 주세요. 왜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발전하고 싶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 친구들을 압박할 때 쾌락을 느끼고 뭐 제가 유쾌한 상쾌한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아요.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훈련이 끝나고도 고민스럽고 집에 와서 머리가 굉장히 아파요. 저는 기본적으로 고민과 걱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고민과 걱정이 지금의 이런 훈련 방법과 또 표정과 태도와 말투와 여러 가지들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고민을 많이 해요. 그 방법이 최선이었을까? 그러면서 또 뭐 이쪽 형욱이는 잘했어. 그 방법밖에 없었잖아. 아니야. 그 방법이 최선이었을까?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 아니야. 넌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이 보호자는 걔를 왜 이따구로 키워? 하는 마음이 복잡하게 있어서 항상 모든 훈련을 하고 나면 마음이 되게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도 꾸준히 지켜봐 주시고요. 또 냉철한 눈으로 또 발전하는 어떤 시각으로 동물 관련된 프로그램 또 제가 나오는 프로그램 이렇게 봐주시면서
따끔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항상 발전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5년 뒤에 또 제가 한 교육을 제가 까고 또 그 이후로 5년 뒤에 또 제가 한 교육을 제가 까고 또 제가 말한 이론을 또 까고 전 그러고 싶거든요. 제가 한 말을 제가 까고 제가 한 말을 제가 까고 네, 그러고 싶어요. 발전해야 되니까요. 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냉철한 피드백이 좋은 훈련사들을 만들 겁니다. 감사드리고 저는 이만 가볼게요. 여튼 저 댓글도 안 읽고 혼자 이렇게 독백하는 시간이었는데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유쾌한 내용으로 또 라이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